루카쿠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한테 80호짜리 루카쿠 도상 괜찮은 것도 막 3억이 5%고 이랬는데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저의 안목을 믿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제가 이런 컨텐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컨텐츠 고갈로 쫑PD 여기에 있으면 고갈됐다는 뜻이 이 배경이. 오늘 찍은 컨텐츠는 미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미술품 자산이잖아요. 물론 뭐 이제 자기가 재산이 1000억 정도 있는데 자기 재산 3-4%만 썼다 이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쓸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상당부를 또 미술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등락에 따라서 자산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부동산처럼. 반포가 생각이 나는데요. 반포가 아니고 저기 헬리옥시티 생각나잖아요. 과천도. 과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나름 컬렉터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어떤 시리어스함을 막 어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미술품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시장 하면 그게 무슨 컬렉터냐, 트레이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은 명확해요. 시장 잘 알아야 돼요. 컬렉터라면. 시장을 모르고 계속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내가 어쨌든 미래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4월 28일날 있었던 소더비 경매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눈여겨본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조디커익 시장이 생각보다 단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디커익은 뭐 워낙 한국에도 소장자들이 많고 저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갤러리 가격이 15,000불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경매 낙찰된 거 보면 20몇만 불, 27만 불 막 이래요. 지난 한 2년 동안 조디커익의 작품 가격이 2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그림을 그려 뭐 호랑이 그리고 막 되게 커익이 사실 정규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야생적이고 에너지틱한 동물들 자기만의 어떤 심볼들을 그리는 그런 친구인데 그림 솔직히 잘 못 그려요. 이런 어떤 세그먼트의 작가 중에 선두로 치고 나갔던 작가가 있다라고 하면 로버트 나바, 페이스 전속된 나바가 있고 커익은 나바의 하위 호환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발빠른 컬렉터들이 많이 샀죠. 실제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커익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잘 가고 있는데 작품 수급이 너무 많아요. 공급량이 많은 이유는 커익이 아직까지는 빅갤러리를 못 갔어요. 빅갤러리라고 하면 페이스, 하우젠 월스, 뭐 데이비드 쥐너, 뭐 가고시안 등등등등 이런 갤러리들일 텐데 빅갤러리에 가면 얘들이 수급 관리도 해주고 미술관에 막 작품도 넣고 전시도 좋은 데서 하고 담론도 써주고 좋은 비평가를 붙여주고 좋은 컬렉터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관리의 다 일환인 거거든요. 모든 재화는 희소할수록 비싸지는 거잖아요. 적당한 작품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커익은 사실 너무 많이 그려요. 비토 슈나멜이라고 하는 커익 전속 갤러리가 너무 장사를 많이 하고 시장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르고 뭐 힙하고 이런 걸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첫 경매가 나왔는데 첫 경매에서 27만 불을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죠. 10,000불대에 샀던 사람도 있을 거고 10만 불대에 샀던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과연 물량이 소화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소화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27만 불 찍었는데 뭐 30만 불, 40만 불 이렇게 못 갔지만 이것보다 도상이 떨어지는 애들도 막 20만 불, 조그만한 페이퍼들도 아주 비싸게 된 거는 뭐 6만 5천 불, 싸게 된 거는 뭐 2만 불대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시장에 나오는데도 어느 정도 가격 이상에 계속해서 이 레코드가 찍히니까 시장이 좀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이러다가 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또 시장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때 나왔던 또 작가들 중에 한 명 조디 리브스라는 작가예요. 스페인 작가인데 저는 4점 가지고 있어요. 조디 리브스를. 조디 리브스가 내가 처음 샀을 때 작년에 샀는데 싸게 산 그림은 거의 4천만 원밖에 안 주고 샀어요. 근데 조디 리브스가 이번 경매에 나와서 2억 2천에 팔렸어요. 사실 잘 가봤자 10만 불은 아니겠나 생각했어요. 10만 불이면 1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좋아서 4점을 샀는데 4점 중 2점은 커미션을 작가한테 이거 그려줘 해가지고 2점을 받았거든. 근데 지금 절대 커미션 안 해줘. 경매에서 한번 그렇게 찍혀버리니까 이제 커미션 안 해주고 예전보다 구하기가 훨씬 힘들어졌죠. 좋은 도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인상 깊었고 4월 27일 날 소더비 경매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안나 웨이언트가 경매에 데뷔를 했거든요. 연유 구상 작가인데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2021년에 안나 웨이언트의 되게 좋은 작품들은 100만 불 이상은 했어요. 이미 세컨더리에서. 2022년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가오시안하고 단독 전속 계약을 딱 체결하더니 그 다음 경매에서 150만 불을 찍었어요. 크기도 120cm에 90cm인가 정도. 도상은 A뿔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이 나온 도상이 얘네 A뿔이고 정물은 A뿔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런 좋은 그림이 150만 불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고시안에서 대놓고 작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가고시안이 메이저 경매 이브닝 세일에다가 좋은 작품을 던지면서 전속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시안 빨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가격이 만약 일정에서 안 올라가면 가고시안이 올려주겠죠. 가고시안이 그 집 되게 잘하거든요. 전 세계 탑4 갤러리 중에서 가장 작전을 많이 하고 가장 상업적인 갤러리가 가고시안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안나 웨이언트가 2022년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정물은 6억 정도밖에 못 찍었는데 그 다음에 18억 그 다음에 거의 20억 가까이 찍는 걸 보면서 미술 시장에서 그냥 대놓고 작전을
해요. 이렇게 미술 시장에 자주 벌어지는 그 일들이 안나 웨이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매를 쫙 보다 보면 2021년에 이미 세컨더리에서 너무 비쌌던 작가들이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약속이나 한 듯 다 경매 나와. 예를 들어서 루시블 같은 작가도 저도 한 점 소장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진짜 사기 힘들었어요. 루시블이 데이비드 코단스키 전속인데 당연히 갤러리에서는 받는 건 완전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세컨더리 시장에서 모두가 다 루시블은 뭐 2m 정도 되는 캔버스가 경매에 나오기만 하면 100만 불은 간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그 당시에 세컨더리 나온 것들이 2m 정도 캔버스 기준으로 뭐 5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갤러리 가격은 10만 불인데. 네. 그래도 그걸 살 수가 없었어. 너무 구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5월 경매 루시블이 처음 경매에 나왔는데 60호짜리 작품이 90만 불의 레코드를 찍어버렸어요. 2m짜리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도상의 A뿔도 아니에요. 그게 90만 불이면 100호짜리고 얼마를 봐야 되느냐? 최소 120만 불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도상까지 좋아지면 얼마를 봐야 되느냐? 150만 불 부른 거죠. 그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작년에 경매 시장을 휩쓸었던 작가 중에 가장 탑이었던 작가가 플로라 유코비치라고 했던 작가가 있고 2021년에 데뷔를 하자마자 300만 불을 넘게 찍었어. 뭐야 이게 지금 1990년생인데 뭐 40억 막 이래. 뭐 말이 안 돼. 그 작가 다음으로 이제 찍었던 작가가 자데파더 주티미라는 작가가 있어요. 아프리칸 흑인 출신이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 그 작가도 경매에 데뷔를 처음 2021년에 했는데 최고가 150만 불을 찍었어요. 그 최고가 150만 불 찍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진짜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여기 나인원 사는 그 후배인데 그 친구가 전 세계 최고가를 찍어주고 가지고 왔지. 간지네요 정말. 그럼 소더비에서 그냥 막 질러가지고 그냥 야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20억까지 찍고 가지고 온 거야 그냥. 어쨌든 자데파더 주티미가 그 정도를 찍으니 루시블을 볼 때 그럼 어느 정도에 위치해야 되느냐. 일단 여류 추상 90년 루시블도 90년생이고 자데파더는 93년생이고 플로라 유코비치는 90년생이란 말이야. 이 어린 여류 추상을 하는 작가들의 일단 세그먼트에 놔야 되고 세컨더리 시장에서 얼마만큼 디맨드가 있느냐를 딱 볼 때 최소 자데파더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컨센서스라는 게 프랑스에 있는 컬렉터, 미국에 있는 컬렉터, 조금 이제 비컬렉터들 아니면 좀 발빠른 컬렉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진짜 경매 시장에 반영된 걸 딱 보니까 아 정말 발빠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죠. 4월 27일 날 이제 소더비 이브닝 경매에서 제가 봤던 아무래도 이제 컬렉터들은 자기가 소장한 작가들, 소장하고 싶은 작가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토모카츠 마치야마도 4월 경매에서 자기 종전 기록을 깨고 8억 정도에 판매가 됐어요. 토모카츠 마치야마가 뭐 슈퍼플랫하기 그리고 타카시처럼 그리고 이제 일본적인 색채랑 동양적인 색채, 현대적인 색채와 정근대적인 어떤 도상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믹스해가지고 그리는 작가인데 토모카츠 마치야마 스튜디오에서 바로 받은 작품을 하나 소장하고 있고 이번 경매에도 또 최고가를 경신해가지고 8억에 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4월 말 경매까지는 굉장히 잘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5월 첫 번째 경매에서 크리스티 경매는 잘 갔는데 5월 13일 그 뉴욕 필립스 경매에서 작살이 난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막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되게 안 됐어 경매가. 물론 필립스 경매도 잘 된 작가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결과가 있어요. 아모아코 보아포가 63만 불이 낙찰이 됐어요. 세로가 2m 23cm, 가로가 195cm짜리 캔버스 워크가 63만 불, 그것도 수수료 포함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 프라이머리 가격이 60만 불이에요. 이때 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보아포 시장이 지금 무너지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보아포도 작년 12월 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핸즈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340만 불 딱 찍으니까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거든요. 보통 작가들의 시장이 탄탄해지는 어떤 경로를 보면 예를 들어 100만 불이 상방이었어. 근데 이 100만 불이 300만 불로 딱 올라가고 네. 이 밑에 하방도 예전에는 뭐 30만 불에 팔리던 조그마한 작품들이 60만 불, 70만 불에 팔리기 시작하면 상방이 하방을 끌어올리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이런 상승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상방이 높아진다고 그걸 베이스로 작품을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상방을 확 끌어올리는 작품들은 우리가 A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작들이지 딜러가 나한테 오퍼하는 게 수작이 아니거든. 딜러들은 항상 이 상방을 기준으로 오퍼를 한단 말이에요. 네. 경매 기록 봐봐. 340만 불에 팔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100만 불 비싼 거 아니야? 되게 싼 거 한데 알고 보면 그게 되게 안 좋은 작품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아마코 보아포가 60만 불의 캔버스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거기다 이게 수수료 포함이잖아요. 네. 필립스 수수료가 25%란 말이야. 그러면 해머 프라이스가 50만 불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판 사람은 50만 불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보아포가 아프리칸 미술의 상징이고 크기도 2m가 넘고 도상도 A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은 도상이에요. 바탕도 다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핑거 페인팅 한 부분도 되게 넓게 돼 있고 보아포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빛하고 패션인데 눈빛도 괜찮고 젊은 남자 잘생겼고 패션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무슨 63만 불이야. 말이 안 된다. 보아포 시장이 흔들리나? 라고 하는 클루가 보였죠. 그 다음 경매에서 보아포가 큰 캔버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100만 불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분위기랑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아포 시장이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또 페이퍼가 100만 불이 또 팔렸기 때문에 페이퍼는 확실히 캔버스보다 싸게 팔리거든요. 네. 근데 페이퍼가 100만
100만 불에 팔린 걸 보고, 물론 사람이 2명 있는 페이퍼였고 뒤에 막 꽃문양 문양도 막 있었고 페이퍼 중에 A뿔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캔버스가 연속으로 이 가격밖에 못 갔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 경매 레코드가 보아포의 상방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보아포 시장이 쉽지 않겠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다른 작품들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그리고 다 좀 낮게 낙찰되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경매에서도 바스키아 5m짜리가 나왔는데 이건 1,000억이 넘게 뭐 낙찰이 됐었고, 안나 웨이언트도 정물이 나왔는데 73만 불에 팔렸네요. 정물이 꽤 좋은 정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빈 F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도 되게 좋은 작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좀 구작인 B급 도상이 나왔는데 32만 불에 낙찰이 됐고, 아마 이 작가의 근작인데 에이플 페인팅이 나오면 거의 100만 불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작가예요. 로렌 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도상이 나와서 30만 불에 됐는데, 역시 도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되게 의아했던 결과가 있었는데, 에이미 셰랄드가 하우드 월스 전속인데 2년 전에 경매 데뷔하자마자 400만 불을 찍었거든요. 2년 전에. 그때는 지금처럼 불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작가의 A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도상이 나왔고, 137cm에 109cm짜리 도상이 나왔는데 148만 불밖에 못 갔어요. 불장이 아니었을 때에도 400만 불을 찍은 작가의 작품인데 140만 불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때 필립스 경매가 생각보다 되게 저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금리 인상과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 우려와 거기다가 이제 더 심하게 보면 디플레까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걱정과, 그 당시에 코스닥하고 나스닥 이런 것들이 다 폭락했거든요. 근데 5월 13일이 언제였어요? 뉴욕 경매였단 말이에요. 뉴욕의 금융부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5월 13일 경매 이후로 컬렉터들이 다 했던 말이, 이제는 함부로 지르면 안 되는 시장이다. 덩치가 큰 그림들, 비싼 그림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준 100만 불인데 100만 불이 넘어가는 이머진 작가들 있잖아요. 세실리 브라운, 뭐 조지 콘도, 걱정 별로 없죠. 이런 작가들은. 뭐 이우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큰 걱정 안 해요. 근데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1억이 넘어가는데 이머진 작가들 있잖아요. 네. 좀 젊은데 갑자기 확 떠가지고 이런 작가들 위험하다 이거죠. 왜 이게 위험하냐면, 컬렉터라는 거는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 컬렉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아주 안 좋아지면 컬렉팅의 양을 줄이고 투입하는 금액은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컬렉터란 말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는 컬렉터가 아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직장인인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테크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그냥 막 들어와요. 미술을 잘 몰라도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지고 더 이상 퍼센티지로 봤을 때 크게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컬렉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썰물 밀물처럼 시장이 안 좋아지면 자연히 빠져나가요. 물론 이런 건 있죠. 한국 미술 시장이 2021년에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는데 컬렉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2021년, 2020년 전에 컬렉터 수가 예를 들어 100명이었다. 근데 이번에 300명으로 늘어났다 했을 때 미술 시장 불황이 온다라고 해서 100명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신규로 유입된 200명 중에 꾸준히 컬렉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50명 될 거 아니에요. 150명은 빠져나간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빠져나간 이 150명들은 작품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산 작품들은 대부분이 가격이 좀 싸거나 지지 기반이 좀 약한 작가들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뜬 작가들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뭐 처음 들어오자마자 100만 불짜리 사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이머징 작가들은 한번 가격이 빠져서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그 시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5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경매 기록 한번 다 뒤져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없어진 작가들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대가가 된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을 찾는 게 우리 컬렉터들의 목표인 거고, 작품을 뭐 무분별하게 리세일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고 옮겨 탈 필요도 더 있다고 생각해요. 자원이 무한한 사람이 옮겨 탈 필요가 없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미술 시장에 들어와서 3개월 만에 100억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폴라로이드 하나 사면 30억이란 말이야. 그거 하나 사면. 근데 이제 그게 30억이 날리는 돈이 아니라 자산이니까 건물 사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확 호황기여서 막 불타오르다가 이 뜨거운 장이 점점점 식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블루칩으로 옮겨 타자. 제가 말하는 블루칩은 단색화 블루칩 이런 게 아니야. 단색화 블루칩이라고 해가지고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블루칩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게 아니고 정말 뭐 블루칩이라고 하면 최소 이우한 선생님, 아니면 뭐 최소 그래도 뭐 박서보 선생님, 요 정도. 최소 그 정도고, 박서보 선생님도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작가들도 또 무시할 게 아닌 게, 국내에 어떤 시장 붐이 막 일어났을 때는 사실 해외 작가보다 국내 작가가 더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시장의 어떤 열기가 확 꺼질 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퀄리티 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게 쫙 늘어났다가 빠지다 확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작품을 던지거나 할 때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블루칩 작가라고 해도. 근데 이우한 선생님은 내가 왜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우한은 글로벌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자산가들은 그래도 이우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있고, 지금은 너무 과열되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좀 못 사겠는데 가격이 빠지면 난 살 거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바로 강남 아파트잖아요. 강남 아파트도 많이 빠질 때 40%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아파트도. 블루칩 작가라고 안 빠진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탄탄하게 수요들이 촘촘하게 있고 글로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그림이 아닌가라고. 물론 그 안전하다라는 기준은 그 작가의 좋은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안전하다는 게 아니야. 뭐 파나 이런 게 안전하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절대. 또 어쨌든 5월 13일 이후로 컬렉터들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이런 거 이런 좀 분위기를 갖고 있다가 5월 26일, 27일 크리스티 이제 경매에서 생각보다 또 막 터진 거야. 제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써놨어요. 5월 26일 크리스티 이브닝 세일 주춤했던 경매 시장 다시 살아나나? 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스카칸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좋은 작품이 나와서 기존 기록을 갱신하고 거의 한 18억, 19억 정도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에디 마르티네즈 저도 한 점 소장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게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에디 마르티네즈 꽃만 있는 도상이 8억에 판매가 됐어요. 근데 에디 마르티네즈가 어떤 게 A뿔이냐라고 하는 거는 시리즈마다 좀 다른데 확실히 꽃만 있는 거는 A뿔이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꽃도 좀 좋아하는데 훨씬 더 추상의 요소들이 많고 구상과 추상의 경계가 잘 믹스돼 있고 표현주의적이고 재료 본연의 날것 아니면 정말 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잘 묻어있는 작품들이 에디의 수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디 마르티네즈의 가장 높은 상방 경매 기록은 2019년에 찍혀 있을 거예요. 높이 나는 새라는 작품이 200만 불이 찍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미술시장이 지금 좀 호황도 아니었는데 당시에 200만 불을 찍었고요. 그 뒤로 2020년, 21년에는 에디 마르티네즈의 수작이 한 번도 경매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2019년에 수작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 100만 불, 120만 불, 뭐 200만 불까지 찍었고 그 뒤로는 이상하게 에디는 좋은 작품이 시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경매가 좀 절었어요. 전다른 표현이 200만 불을 찍었으면 300만 불을 찍고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 50만 불, 잘 가면 80만 불 이렇게 찍었는데 왜 그러냐?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경매 시장에서 지금 핫한 작가는 아닌데 에디는 수작이 나오면 저는 200만 불 이상은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 서울 옥션에서도 에디 마르티네즈 엄청 큰 2m 74cm짜리 작품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C급 도상이었죠. 저 생각해요. 정말 C급. 에디 시장이 좋을 때에도 그게 뭐 2억에 팔리고 이랬던 그림인데 서울 옥션에서는 5억 얼마에 팔렸더라고요. 근데 정말 도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뭐 물론 뭐 여기 이 컨텐츠 보시는 분 중에 그 작품을 소장하신 분 혹시 계시면 너무 죄송한데 전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상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도상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작가가 여태까지 오피셜 레코드로 가지고 있는 경매력을 쫙 펼쳐놓고 그걸로 설명을 해야 돼서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여서 꽃만 있는 도상이면 A뿔이라고 볼 수 없고 꽃만 있는 도상이 뭐 가장 선호되는 도상도 아니고 했는데 8억이 넘게 이제 판매가 되면서 되게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박이었어요. 헤르난 바스가 15억에 판매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헤르난 바스인데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너무 잘 그리고 헤르난 바스가 2008년, 7년 이때 전시했을 때부터 21년 전시까지 굵직하게 이어진 내러티브가 있어요. 각각의 작은 전시에서의 내러티브가 있고 그 내러티브와 내러티브를 이어지는 굵직한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하나의 어떤 세계를 이루면서 큰 감동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헤르난 바스 굉장히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도 300호짜리 헤르난 바스 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구매를 했고 굉장히 큰 작품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수장고에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서. 네. 헤르난 바스는 왜 이게 주목할 만한 결과냐라고 보면 처음으로 100만 불을 넘은 이제 레코드고요. 헤르난 바스는 기본적으로 2007년 뭐 4년 막 이때 데뷔했을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슈퍼스타였고 처음부터 루벨 컬렉션에 편입이 됐었고 그리고 헤르난 바스를 소싱하고 있는 전속 갤러리가 빅토리아 미로, 페로탱 이런 데란 말이에요. 이런 개 좋은 갤러리에서도 전속을 하고 있는데 경매에서는 절었단 말이야. 왜 경매에서 이거밖에 못 가지? 많이 가봤자 50만 불, 적게 가면 뭐 30만 불, 20만 불. 근데 그 이유가 이 작가가 경매에서 레코드를 확 올리려면 이 상방을 높여야 돼요. 상방을 높이려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A뿔 작품 정말 갤러리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어떤 미친 사람들이 막 질러줘야 돼. 그래서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레코드를 딱 만들어야 상방이 딱 올라가면 하방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속 갤러리나 또는 어떤 세력들이 이걸 올려요. 지들끼리. 미술시장은 대놓고 작전하는 곳이에요. 주식시장하고 달라요. 주식시장은 작전하면 금융감독원이 처벌받죠. 근데 미술시장은 없어요. 처벌이. 근데 실제 뭐 이제 경매 교란 관련된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제가 항상 이제 경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중에 하나가 숫자 이면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숫자가 어떤 거를 의미하고 이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술시장이 그래서 어려워요. 정보 다 폐쇄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헤르난 바스가 10년 동안 절다가 작년부터 헤르난 바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갑자기. 난 그때 겨우 샀거든. 하나를. 한 점을 더 사려고 했는데 다 너무 도상이 이상한 것만 오퍼가 오든지 너무 비싸게 오퍼가 오는 거야. 뭔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왜 이럴까 했어. 딜러들하고 막 얘기해보고 하면 헤르난 바스는 좋은 작품 나오면 무조건 1밀리언은 가지. 야 10년 동안 1밀리언을 넘은 적이 없는 작가인데 어떻게 1밀리언을 가? 아니야 너 한번 봐봐. 1밀리언 진짜 가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이번 5월 26일 경매에서 2010년 작품이고요. 183cm 세로가 가로는 152cm 작품이고요. 작품 이름은 더 오버리 프랩트 보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125만 불에 판매가 됐어요. 그전에는 헤르난 바스 최고 기록이 9억인가 10억인가 됐을 거예요. 갑자기 125만 불 탁 가버린 거여서 경매 시장에 데뷔한 지 거의 10년 만에 100만 불을 뚫어버린 그냥 쉽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헤르난 바스 시장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레코드죠. 상방을 이미
25억으로 높여줬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구작인데 구작이냐 신작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A뿔 도상끼리 났을 때는 구작, 신작 둘 다 좋아요. 근데 그냥 A 마이너 정도 되는 도상일 때는 신작이 더 선호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구작의 A뿔이라고 볼 수 없는 도상이에요. 이게 크기는 물론 굉장히 좋고 한 120호 정도 되니까. 근데 A뿔까지는 아닌데 125만 불. 그러면 A뿔의 신작 또는 A뿔의 구작인데 정말 수작 이런 게 나오면 150에서 200만 불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레코드가 된 거고, 저는 헤르난바스를 300호짜리 제가 가진 것도 저는 A급 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상이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거를 하나 더 사야겠다 해가지고 구했는데, 이게 경매 레코드가 찍혀버리면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슬퍼요. 사실 저는 제가 작품을 당장 팔 것도 아니고 헤르난바스 이거 할 때 진짜 오래 소장해야지 생각하고 산 거라서 경매가 얼마 돼도 별 신경 안 썼거든요. 어차피 내가 산 가격이 있고 그 가격 이하는 절대 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너무 높게 찍혀버리니까 난 두 점을 사고 싶은데 못 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5월 26일 크리스티 경매 또 하나 인상 깊게 봤던 게 힐러리 페시스의 작품인데, 힐러리 페시스도 거의 15억 가까이 낙찰이 됐어요. 173cm에 137cm짜리 110호 정도 되겠다. 2020년 근작이고요. 도상이 좋았어요. 되게 고양이가 딱 앉아있고 굉장히 좋은 도상이었고, 힐러리 페시스도 15억 정도에 판매가 되면서 상방을 되게 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로이 할로웰이었어요. 로이 할로웰 시장이 요즘에 좀 하락 추세에 있었거든요. 로이 할로웰이 20호짜리 여성의 몸을 추상 형태로 그리는 작가인데, 근데 원래 로이 할로웰이 2021년, 2020년에 팍 떴어요. 그때 갑자기 가격이 막 10배씩 오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작전 아니야? 막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고 있는데, 실제 그림 보면 좋아요. 되게 좋은데, 로이 할로웰이 시장이 살짝 꺾여가지고 20호짜리가 50만 불, 60만 불, 70만 불까지 부르고 팔리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좀 꺾였거든요. 시장이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로이 할로웰이 조금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이번에 A뿔 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121cm에 91cm, 50호에서 6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이 20억 가까이 낙찰이 되면서 로이 할로웰 안 죽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에와 주스키비치라는 작가가 있어요. 에와 주스키비치는 여성의 어떤 전통의 미를 이렇게 비틀고 꼬아가지고 여성의 얼굴에 뭐 과일을 이렇게 놓는다든가 풀을 놓는다든가 대가리를 이렇게 돌린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리는 작가가 있는데, 가고시안하고 알민레시에 전속돼 있는 작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근데 저도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못 구했어요 결국은. 이번에 애화 9작 중에 좋은 도상이 나왔는데 13억 정도에 판매가 됐는데, 애화 시장도 굉장히 단단하구나, 디맨드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게 A뿔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도 거기다 9작이면 선호가 안 되거든요 애화는. 근데도 13억이면 근작에 크고 좋은 거 나오면 얼마나 갈까 기대되는 작가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아야카 루카쿠가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봐요. 되게 커머셜하고 귀여운 여자아이나 뭐 여자아이가 이렇게 둥둥둥둥 구름 따고 떠다니는데 거기다가 손바닥, 손가락 이걸로 이제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루카쿠가 뜨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부터 급격하게 뜨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한테 80호짜리 루카쿠 도상 괜찮은 것도 막 3억이 5억이 이랬는데,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제가 저의 안목을 믿지 마세요. 그 당시 사먹 왔을 때 야 이거 루카쿠 너무 커머셜하고 너무 좀 그런데? 얘가 무슨 10억 이상 가겠어. 제 주변 사람 다 한 명도 안 샀어요. 근데 루카쿠는 지금 16억 4천에 낙찰해서 16억 4천. 그러니까 루카쿠의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현대미술 사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되게 커머셜하고 귀엽고 이런 걸 그리는 작가들하고 약간 다른 게, 실제 루카쿠는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게 작업을 하고요. 10몇 년 동안 정말 우직하게 경매 시장에서도 안 좋고 작품도 하나도 안 팔리고 그럴 때부터 꾸준히 자기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15년, 16년을 해왔던 작가예요. 루카쿠는 작가 자체로 볼 때 되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신진 작가나 이머진 작가들을 볼 때 유행 따라 그리는 작가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저는 그건 되게 안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호랑이 해라고 호랑이 그림 이거 말이 되니? 그게 작가가 자존심도 없니 그거는? 야, 호랑이 해라고 호랑이 그림 이게 작가야.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3월부터 5월까지 쭉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고, 작가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그 경매 기록 레코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크리스티 이브닝 세일에서 자신의 최고가를 뚫고 낙찰이 된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야카 루카쿠, 헤르난바스, 스카칸 결과가 진짜 놀라웠고, 그리고 기존의 상당 기록들을 재확인시킨 로이 할로웰 이런 작가들이 조금 기우나 싶었는데 다시 또 상당 기록을 확인시켜준 작가들이 있었고, 에디 마르티네즈 꽃 도상도 8억에 팔린 게 너무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블루칩 대가들 작품도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되면서 5월 13일날 필립스 뉴욕 경매에서 있었던 약간 불안감이 약간 씻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경매 시장을 제가 이렇게 주로 보는 이유가 어떤 재밌고요 일단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과 변동, 그리고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 부동산 시장, 실물 경제 시장하고
늦게 반영이 될 뿐이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증시도 체크하고 있고 네. 한데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보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제가 카페에다 글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사실 아트 카페를 만든 이유가 이런 글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카페에다가 쓰면 아무래도 소장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인신 공격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리뷰하는 것처럼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쓰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카페가 지금 887명인데 900명도 안 되는 회원 중에서 댓글 달리는 보면 수준이 되게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저의 인사이트와 뷰를 좀 넓히려고 카페를 만든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뭐 댓글로 얘기해도 되고 자세한 내용은 네,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대략적으로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